연말까지 최종 고시하는 등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청주시가 14년 만에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새로 짓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캠핑카들이 충주의 일부 공영주차장에 장기 알박기 주차를 하면서 논란입니다. 전용 유료 주차장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쉽지 않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충북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도대표 선수들이 기량을 쏟아내는 현장을 울산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지구 환경에 대한 산교육의 장이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장에서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밤늦게 귀가했다가 주차장이 꽉 차 할 수 없이 도로가에 주차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14년 만에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월 준공된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주변 도로가 입주민들의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직 입주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이 등록한 차량 대수가 벌써 주차장 허용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주차될 데가 없어서 1.3대라며 법적 수량이. 근데 뭐 지금 거의 차 2대 갖고 있는 집들이 다 태반이잖아. 많은 데는 3대씩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늦게 들어오는 사람,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 못 돼요, 차. 최근 3년 사이 600여 세대에서 9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 4곳이 잇따라 들어선 주변 단지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아파트마다 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 결국 될 곳을 찾지 못한 일반 차량은 주변 이면도로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 되면 다 골목으로 주차 단속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차를 끌고 가다 오면 비키지를 못해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단지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구당 차가 2대를 넘으면 최대 20만 원의 별도 주차요금까지 부과하자 아파트 주변 주차 전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 대를 더 등록하면 20만 원 정도 내거든. 한 대당.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죠. 우리 집 3대가 있는데 한 대를 밖에 내고 있죠. 20만 원 내고 등록을 할 수가 없죠. 14년째 그대로인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올해 청주 지역 승용차는 37만 8천여 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5,000대씩 늘고 있지만 늘어나는 차량을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구당에 있는 주차는 2대에서 3대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1인당 하나씩 주차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따라 청주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새로 지을 경우 주차장 확보 면적을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용 면적별로 0.7대 이상에서 1.1대로 규정한 주차장 의무 설치 최저 기준을 각각 1.05대에서 최대 1.7대 이상으로 현행보다 50%씩 늘리기로 한 겁니다. 법이 조례에서 허용한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또 가중이 되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최대한 강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청주시는 내일부터 열릴 제73회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의회를 통과해 11월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 이후 건축 심의를 받는 공동주택부터 강화된 주차장 기준이 적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충북도 내 아파트 매입 건수는 1000여 건으로 이 중 4분의 3 정도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충북 아파트는 총 1161건에 달했습니다. 매수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인 899건,
미국인 94건, 기타 외국인이 168건으로 중국인 비율이 77.4%를 차지해 울산, 충남, 제주에 이어 중국인 매입 비중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차박의 성지로 떠오른 충주 지역의 일부 공영 무료 주차장이 이른바 장기 알박기 주차를 하는 캠핑가들에 점령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유료화하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 종합운동장 앞 공영 무료 주차장. 캠핑카와 이동식 트레일러 3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나둘 세우기 시작하더니 마치 캠핑장처럼 돼버렸습니다. 캠핑족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외지인도 찾는 곳이 됐습니다. 오늘 될 데 없어서 잠깐 대놨어요. 보러 가는 동안에.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나오길래. 세금 들여 만든 공공주차 공간을 소수가 독점하다 보니 민원도 잇따르는 상황. 하지만 지자체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캠핑카와 이동식 트레일러는 모두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정식 출고돼 일반 공영 주차장 등에 세워놓을 경우 불법 주차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캠핑카와 트레일러도 특수 차량으로 분류돼 개인 차고지가 있어야 하지만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아파트에도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진입 자체도 어렵고 시에서 무슨 대책이라던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차라리 유휴지를 이용해 유료 전용 주차장을 만들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주차료를 지급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캠핑 자동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공간에 장기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주시는 무료 주차 공간을 막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유료 공간을 만든다고 누가 이용하겠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반 주차장 조성도 여력이 부족한데 소수의 레저를 위해 세금을 들여 별도의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게 맞냐는 형평성 문제도 고민입니다. 전국에 등록된 캠핑카와 이동식 트레일러는 약 2만 5천여 대로 해마다 증가 추세. 늘어나는 규모만큼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한글날로 이어지는 연휴,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울산에서는 치열하고 숨막히는 외로운 땀의 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선수들이 기량을 쏟아내는 현장을 울산 현지에서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덧 중반에 접어든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지금까지 대회 최다 메달은 충북 최고 신소리의 몫이었습니다. 신소리는 체조 개인 종합과 도마, 평균대, 마루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단체 종합과 2단 평행봉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해 모두 6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고등부를 뛰어넘는 기량을 보인 신소리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출전해서 제가 한 것만큼만 연습한 것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오는 게 목표예요. 국가대표의 활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우진은 양궁 30m와 50m에서 각각 금메달을, 정병희는 롤러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해머 던지기의 이윤철은 전국체전 19연패에 대기록을 늘려갔습니다. 네, 그래도 오랜만에 전국체전을 해서 우선 오기 전에부터 조금 많이 설레었고, 네, 좀 잘했으면 했는데 생각한 만큼 기록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해서 기쁩니다. 충북의 메달 바친 롤러는 나흘간의 경기 끝에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간판 스타인 정병희가 레이스 도중 걸려 넘어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모든 부문에서 고른 기량을 보이며 대회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제 경기에서 실수 없이 또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돼서 그동안 훈련한 게 아깝지 않고 뿌듯하고 기쁩니다. 처음엔 많이 떨렸는데 한번 경기하고 나니까 되게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단체 종목에서도 결승 진출이 이어지며 종합 6위를 향한 충북 선수단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한 예성여고 축구가 결승에 올랐고 스쿼시 남자 일반과 19세 이하부도 나란히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순위는 메달뿐 아니라 토너먼트 득점까지 포함하기에 각 종목의 경기가 끝난 뒤에야 점수에 반영됩니다. 대회 중반이지만 순위를 따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충북은 부산, 인천 등 덩치 큰 지자체와 경쟁하며 종합 6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유기농이 몸에 좋고 환경 보존에도 중요하다는 걸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유기농 엑스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괴산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한 달에 2번 있는 채식 급식의 날에 뿌리 채소 영양밥과 유기농 버섯국이 차려졌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매일같이 유기농 식자재를 공급받는데 괴산군 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건강을 생각하는 좋은 먹거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 매일 건강한 유기농 급식을 만들어줘가지고 급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기후 위기에 더욱 민감한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산 교육의 장이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장에 펼쳐졌습니다. 벌통에 손을 넣어도 쏘지 않는 귀형벌 만져보기가 인기 만점입니다. 직접 곤충을 만져보고 애벌레도 손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청년 농부의 체험기를 들으며 직업으로서의 농업, 그리고 유기농과 지구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구를 보존하려면 유기농이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유기농을 많이 사용해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논생물 관찰 체험, 전통 물대기부터 VR 스마트 영농 체험까지. 엑스포가 체험 콘텐츠에 공을 들인 건 유기농 소비와 공급의 선순환을 확대하려면 미래 경제 활동의 주축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기농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주 접하고 또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유기농 소비자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환경을 잇는 생명끈으로서 유기농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엑스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식자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 연계된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기농으로 시작해 건강한 세상 생태 균형과 건강 증진 더 건강한 미래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넘겨줄 책임이 현 세대에 있다는 것을 이번 엑스포는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농촌 지역 인구 유입과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한국건축가협회 자문박 문화포럼이 가칭 레이크파크 하우스타운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주체들은 레이크파크 주변 주거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과 디자인 분야 지원과 자문, 빈집 리모델링 설계 등의 힘을 모으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한민국 대표 건축 문화예술인들과의 협약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현실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내일 오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예정한 가운데 이른바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열린 민선 8기 100대 공약과 실천계획 확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채 행정부지사 등을 통해 후보 시절 약속한 현금성 복지 공약들을 축소 발표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약 후퇴 논란이 거론될 전망이어서 김영한 지사가 그 전에 관련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청주시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소속 6급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했고 해당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주변에서 여성들을 구경하다 피해자를 발견해 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감 있는 여성이 자신을 피하고 그녀의 딸이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모녀를 폭행한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청주 상당구 길거리에서 80대 여성과 60대 딸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8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범행 전에도 모녀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열린 제16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소축제에 8만 명 가까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8일 어가행차 행사장에만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초정 12공방, 조선의 궁특별전 같은 다채로운 콘텐츠가 인기를 끌어 누적 방문객 7만 9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예와 아트 등과 결합해 K컬처의 새 지평을 열고 청주 대표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향후 치유센터 등과 연계해 청주 대표 꿀잼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음성군 금빛 평생학습관 및 금빛공원 일원에서 충청북도 평생학습 박람회를 엽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개최되는 제2회 박람회는 상상대로 그린 꿈의 바다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11개 시군 및 평생학습 기관 등 67개 기관 30여 개 동아리가 참가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